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 평택 팽성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관장 성추행 및 전횡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은 관장님과 함께 직접 거론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쟁점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일단은 논점은 위계에 의한 승진 비리, 채용 비리를 재단하고의 어떤 문제와 그 다음에 시청하고의 문제를 지금 기획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그러한 음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추이를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이런 인사비리, 승진비리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는 성희롱이 됐다가 또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는 밑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지금 이게 비화되는 것을 저는 이게 계속 제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음해 세력이 있고요. 음해라는 어떤 증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검찰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황으로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사회복지사들이 제기한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 위력이나 그런 강압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소소한 그런 문제를 이제는 부각시킨 거고 가공을 하고 부풀려진 부분이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배포된 자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위력에 의한 어떤 성폭력 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걸 보면서 상당하게 좀 자괴감을 좀 가지게 되어졌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마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위력을 그 다음에 성희롱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 부분은 이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다. 네네. 오해가 아니라 가공되어진 거고요. 부풀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제 기자회견 전에 인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논점은 위계에 의한 승진 비리와 채용 비리 신고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발되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은 관장이 승진과 그 다음에 채용 관련 모든 것들을 인사권이 관장한테 있다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제가 2014년 11월 3일 날 제가 부임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서부터 계속 부각되어졌던 문제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새로 부임한 이사장님과 또 처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논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는 시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시청에다가 그 부분을 제가 이론을 제기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해서 제가 검찰에도 지금 고발해 놓은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치밀하게 짜여진 음해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다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복지사들은 계속 말을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가십거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요새 미투가 되게 상당하게 사람들의 주 관심사인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월적 직위에 있는 관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을 거라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반박하고 싶은 게 인사권과 결재권이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정황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한 저희한테 여기 요지에 보면은 승진 관련해서 금평을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사 부분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하자고 저는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리어 제가 근무 평가를 두고 이거를 위력 행사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요새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해보니까는 서울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만민중앙교회, 그 다음에 한광여중고 그 부분들을 제가 다 분석을 했던 요 자료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절대적인 관계, 폐쇄적인 관계에서 이런 성희롱 사건들이,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결재와 그 다음에 인사가 모두 재단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처장과 이사장을 만납니다. 그 단적이 뭐냐면은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모든 직원들을 다 상담을 했어요. 저희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 모든 직원들을 그 동태 파악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유는 그래요. 직원들이 이중들이 너무 높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꿍꿍이 속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를 카톡으로 김주호 처장이 받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그 상대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러한 지금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됐다라 그러면은 이미 저는 구두 경고나 아니면은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를 해서 저한테 징계가 그 전에 4년 가까이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그 수면 위로 그 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승진됐고 또 그 승진도 저희 보건복지부 아니면은 저희 사회복지 계통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식 그 다음에 원칙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승진해서 제가 배 아픈 거로 지금 잘못 오도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문제의 논점은 위계에 의한 직권 남용과 그 다음에 업무 방해와 그 다음에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된 부분인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네네.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고 그 특성상 또 그 성폭력의 특성상 이제 뭐 볼을 만지셨다든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좀 만지셨다든지 네네. 그런 사실이 존재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성으로서는 윗사람은 그냥 친근감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과장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관계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볼을 만지셨다든지 네. 그 신체 일부를 만지신 것은 혹시 사실이 맞습니까?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지는 싹 빠지고 그냥 볼을 만졌다. 이 내용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볼만 만진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어차피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검찰과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진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거를 그냥 그만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네. 혹은 어떤 다른 상황과 겹쳐서 이렇게 오해를 했을 것이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저희가 단둘이 있었을 때, 아니면 밀실에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같이 직원들하고 있었거나 어떤 상황에서 그게 벌어졌는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볼을 꼬집었다. 이 내용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그랬나 보다라는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딱 그 내용만 딱 끄집어내서 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성폭행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크게 대두되는 점이 이제
위력을 통한 강압적인 지시를 하셨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갔을 때 강제로 술을 네, 네네. 먹였고 네. 또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직원이 이제 쓰러지자 네네. 당장 깨워라 네. 해서 억지로 부축을 해서 깨워서 나왔다. 네. 라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아, 네. 그건 사실입니까? 저는 일단 기억이 없다고, 왜냐면 그 2, 3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것을 또 그거를 과거를 끄집어내서 회상을 해서 그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상당하게 곤욕스러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워크숍을 1년에 딱 한 번을 가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 2016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몰라. 저도 이것도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다 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추정하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제가 술을 먹었던 거였었고 못 먹는 사람을 내가 끄집어다가 막 먹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네. 제기한 그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네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지금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제 사례들을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다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그 당시 그 기자회견 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약 짚어서 저한테 질문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그 뭉뚱그려가지고 위계에 의한 뭐 성추행, 성희롱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법적 대응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채용되었을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어요. 제가 2014년 11월 3일 날 채용되었을 때는 임기제 아니면 뭐 계약직으로 제가 채용되었었다가 작년 17년 10월 30일 날 제가 내용 증명을 받아요. 당시 임기가 됐으니까 나갈 준비를 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어져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가 그 민법에 의한 임원도 아니고 또 그 사업 기간이 있는 사업에 채용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어떤 정황들을 그 부당함을 제가 피력을 했고요. 또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7조에 의해서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무기계약직인데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었고요. 또 저희 그 복지재단은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이 뭐 처장으로 오시고 또 공무원이 파견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무원법, 그도 공무원 공무원 임용 시험령, 지방 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 등 임기제 및 계약직 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관계도 없고 적용도 안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는 계약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발발되어지냐면은 2월 초부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설장님들과 처장과 이사장하고 아주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시설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지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녹아져 있는 부분이고 규칙의 모든 걸 담지 못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안내 2017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두 번째에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직원의 인사는 노인복지관 관장이며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인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 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조치를 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정명령 등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3일이죠. 제가 이제 경위서를 쓰다 보니까는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3월 13일 날 제가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변호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12일 날 그 사회복지국장 배국규 국장님을 만나서 이 모든 자료를 드리면서 이런 인사에 불합리함이 있고 또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가 노인장애인과 최윤수 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좀 그 조정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군구에서 이거 시정명령 등 조정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청년 교육이 있는 날 3월 21일 날 제가 또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조정이나 어떤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때 그 인권위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이것을 제가 그 진정을 넣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진정을 넣었는데 일단은 이게 그 감사 같은 경우는 회계 사고 또 인권 같은 경우 인권의 어떤 그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인사하고 이게 어설프게 되다 보니까 각하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30일 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또 다른 곳에 제가 이제 검찰과 또 다른 그 관련된 그 기관에다가 제가 그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관장님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음해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 해서 관장님을 지금 이렇게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그게 뭐냐면 3월 15일 날 성상담 그 센터하고 MOU 체결을 합니다. 그 MOU 체결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명만 가서 그 상담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 8명을 넣어서 10명을 채워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검찰에서는 그 일선 경찰에다가 그 내리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그 위계에 의한 그 인사 승진에 관련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과 재단하고의 문제를 이제는 직원들과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본인들은 쏙 뒤를 빠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어떤 억하 심정도 없고요. 저희가 직장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 뭐 소소한 이런 것들을 아주 부풀리고 부각을 해서 지금 이런 그 직원들을 앞세워서 아주 파렴치한 그 관장으로 몰아가는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검찰에 진정을 넣게 되고요. 그게 지금 평택지청에 떨어진 걸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럼 직원들이랑은 뭐 다른 일이 있으셨다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럴 일은 없고요.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 그 인사권이나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은요, 그 1년에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오지만은 반드시 몇 시간 이상의 그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했다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저한테 반박하는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가 부각되어질 수 없는 어떤 그 팩트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제기한 그 문제가 사실 여부가 되게 중요한 네네.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명절에 개인 카톡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하 문자를 대신 좀 보내라. 네. 또 술 약속을 위해서 네가 조금 네네. 나를 태워다 줘라. 네네. 그런 것도 전혀 네. 기억이 자, 안 나요. 그러면 그 카톡 제가 이제는 그 2014년 이제 11월 3일 날 부임하면서 저는 이제는 생활시설 위주로 있다 보니까는 이용시설에 대한 걸 잘 몰랐었고 또 저희가 2016년도 거 결산을 저희가 쳐보니까는 29%가 경상보조금, 인건비
인건비도 모자라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71%가 저희가 자원 개발을 그 후원 개발 지역에서 십시일반 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진행되어져서 13억으로 저희가 그 결산을 친 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자원 개발을 위해서 아까 집에 뭐 개인적으로 뭐 술자석에 가는데 직원을 저 뚜렷하게 그거는 압니다. 제가 그것도 얘기해서 제가 그게 뭐지 하다 보니까는 남자 사회복지사한테 제가 그날도 그 후원자분하고 제가 업무상 만나는 거였었어요. 저녁 때 만나서 제가 뭐 업무 시간에는 뭐 술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저녁 먹으면서 그 후원 개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차를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술을 먹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제 아파트까지 좀 태워다 달라. 그러니까 직장 차로 했어요. 업무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때 나 좀 집까지 바래다 줘. 또 아까쯤에 그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이제 퇴근 즈음 해서 나는 6시에 퇴근하면서 차를 놔두고 그다음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약속 장소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후원 개발을 위한 업무의 연장이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좀 그 분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카톡. 제가 그 복지사들은 대부분 그 뭐 자원 개발, 마케팅, 홍보, 기획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해요. 또 학교에 커리큘럼도 없고요. 현장에 와서 이게 배우게 되어지는데 제가 자원 개발을 하는데 기획, 마케팅, 홍보를 제가 다 혼자 하게 돼요. 원래 이게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시키면은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그 관록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성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월 말이나 월 초에 매번 제가 카톡으로 제가 문장을 만들고 제가 그거 얼마든지 제 카톡에 다 있으니까는요. 제가 그런 멘트를 그 날리는데 제가 근무 중에 너무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누구 만나러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 제가 막 새벽 뭐 1시, 2시까지 일을 해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딱 한 번 했어요. 그거 좀 요걸 해가지고 이런 문구를 내가 딱 준 걸로 요 들어가 내 자리에 이거 좀 발송 좀 해줘. 그거 시킨 게 그게 위력이나 개인 업무였다라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